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션 램이 두 번째죠, 세미나가. 거의, 세미나 하기엔 좀 그렇고, 그 정규 프로그램이. 네, 아산에서 이번 두 번째. 두 번째고. 네. 그리고 사실 70일? 한 달하고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70일 정도 지났고. 그래서 원래 그 옥션 레미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길지는 않고 원래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예 협회장님이 이번에는 그 많이 들으셨죠? 원래 그 첫 번째는 지사, 두 번째는 이제 코치 떼어주려고, 세 번째는 이제 여튼 협회를 위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고 기간이 늘어났던 거고, 그래서 늘어난 과정도 그 사실 보면 스파레주도 정규 과정이 2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또 늘어났어요. 시범적으로 이제 27기 분들이 법원 견학 가고 막 가는 게 그거거든요. 테스트로 한 달 해갖고 입찰 준비반, 그러니까 현장 견학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입찰도 진짜 실습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돌아다니 보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좀 욕심이 나고, 또 그래서 입찰 보고 낙찰 받는 그게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렸고, 또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대구에서 그 치기공 협회, 거기서 이제 이사님이랑 저랑 가서 또 출강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28일은 토요일 날 송년회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서 이제 송년회를 하는데,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산에서 그냥 말 그대로 노는 컨셉이고, 그리고 네, 회비는 따로 없고. 몇 시부터인가요? 시간은 뭐 10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산에서 일정은 항상 오전에 10시 정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비는 따로 없고 본인들 먹는 비용만 챙겨와서,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거는 주주, 여기 주주님도 계시고 한데, 주주, 그 다음에 S회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소금쟁이까지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회원들만 되면, 스파레주 교육생분들이나 이제 협회 회원분만 있으시면 전부 하는 걸로 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전부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만 들었던 뭐 진짜 임차인이 막 70몇 명 이런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네. 실명은 누군지는 밝히진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해드리고, 이제 그런 분도 오시고 하니까 어떤 이제 숨겨진 협회에서 이제 골수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회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좀 얼굴 익혀놓고 번호는 꼭 따놓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물어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형섭 씨가 한번, 형섭 씨는 지금 옥션 램미 두 번째잖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제가요? 제가 두 번째인가요? 저는 없었나? 첫 번째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잖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보다 이제 풍성한 주제로 협회장님이 그 입대기, 시세조사 입대기 책을로. 근데 그게 25기에 있었어요 원래? 어떤 게요? 입대기 그 과정은 전혀 없었죠. 예, 저희는 없었죠. 나는 이제 스파레즈를 몰라서. 있었는데 23기는. 없었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없었고, 그냥 그 정규 수업 과정으로만 뭐 시세조사, 현장조사 이 과정에 있었지. 네, 책을 이렇게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자직과 책 읽어주고. 네. 그렇지,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런 거는 그런 건 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요것만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램미에서 램미인만 처음이죠. 램메인 전용 지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개발하신 나도 것 같아요. 그 시세조사랑 분석을 예. 거의 이제 저도 5년 동안 경험을 해왔고. 독학했죠, 독학.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책 보고 입대기 그치. 책 보고 그냥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같은 기수끼리 토론 안 하셨어요? 워낙 토론할 게 많으니까. 그걸 다 됐어요. 그 아, 두 번을. 네. 회사에서 입대기랑 네, 네. 부자만들을 그걸 그런 식으로 해갖고 토론하고 뭐 네.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좀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표에 보면 그렇죠. 훈련하는 거 진짜 뉴스 해보고 드라마 보고 저희는 그거 올리고 그런 거 매일매일 했었어요. 그걸 표를 짜서 우리가 계획표대로 이거 몇 페이지까지 이번 주에 나가고 해서, 그래도 다 같이 혼자서 해도 되긴 하는데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다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했는데 뭐가 좋았더라, 뭐는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여기서 요거는 좋았다 뭐 이런 거 돌아가면서 자기 느낌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되게 혼자서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기수별로 토론하면서 하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지금 다들 바쁘셔갖고 몇 분 안 현장님이 하고 23기잖아요. 네. 몇 분 안 하고 저희는 그쵸, 그거는 이제 각자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소개도 한 분씩 소개를 소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알고 계시고. 계시지만 아, 네. 그래서- 메인 네. 미인분 네 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청석 과장이랑 이춘정 과장. 아, 네네네. 6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23기에는 그 보아님이 계시죠, 동기. 그죠. 저희 지금 맞아, 맞아. 활동하고 계신 분은 이제. 보아님하고 우리 같은 주주님인 김정진욱 씨하고 아, 진웅님도 김가영. 아, 저희 그래요? 같은 팀이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여기도 장난 아니네. 저랑 아, 이렇게 진짜 넷이서 같이 지금 그쵸. 전부 S 보언니는 저랑 같이 S연이고 네. 그분 두 분은 저랑 네. 같이 주주이시고. 아. 근데 현장님은 제가 어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역시 세요. 말이.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저 안 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말에 힘이 있다는 현장 예전에 제가 소금쟁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경매를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또 분위기가 또 있거든요. 보아님,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선영 누님이랑 양숙 누님이랑 보아님이랑 여기 두 분이랑 비슷해요. 그런가요? 느끼는 그 약간 장군 스타일 알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면 부자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그 기가 그런 기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건물 주고 하면은 본인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나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양숙 누님은 그 명도를 그 청각 장애인 그분한테도 막 명도하면서 절대 안 꺾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막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측은지심도 쓰고 뭐 쓰고 해갖고 그래도 결국에는 월세를 다 받아내더라고요.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좀 있거든요. 이 말을 하면은 그런 게 또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소금쟁이에서 좀 도태되고 좀 그러신 분들은 협회장님이 오늘 그 주 메인 내용 중에서도 얼굴이 상태가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좀 약간 굳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말도 좀 잘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그걸 듣고 가만 이게 저의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경험의 창고라고 하면 소금쟁이거든요. 그래서 딱 떠올리면 맞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보고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세다. 네, 그런 의미라면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어땠어요 오늘 그 옥션랩미? 어제는 진짜 저는 사실 스파레주 협회장님이 직원으로 왔고 나 이제 PT니까 스파레주를 배워라 하는데 근데 이제 여튼 직원인데 교육을 받는 건 좋은데 여튼 또 양심에 또 걸리는 게 뭐냐면 또 공짜로 배운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배우라고 물론 했지만 그냥 저도 이제 그 대표님 비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또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쉽게 볼 수 없는. 왜냐면 다른 교육생들은 다 몇백씩 내고 보고 있는데 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튼 레민 분들이랑 시세 조사나 분석을 또 들으면서 제가 여태 거제 저는 이제 실습을 한번 한 거죠. 거제 그 빌라를 시세 조사하면서 정말 많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강의로서 또 재정립되는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서브노트 개인 레슨이더라고요. 네, 완전 진짜 수업이. 그래서 지금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녹음 땄죠? 어제 한 거. 그래서 그거를 뭐 알바상한테 주든 간에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좀 느끼는 게 왜냐면 그 실전을 좀 해보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거랑 완전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해가 좀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많이 해보고 강의 듣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 27기 분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레민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 훈련할 거잖아요. 그리고 본격 훈련할 때 그때 이제 토론도 하고 그 책을 다시 보면 또 느끼는 게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은정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 그 세미나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첫 번째는 뼈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뼈도요? 뼈 때리는 조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동안 너무 나약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구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방향도 못 잡고 있었고 좀 결과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또 마음은 조급해갖고 또 빨리 물건 한번 입찰 넣어보고 싶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뭐 주변에 계신 뭐 선배님들이신 이제 소영님, 현정님이나 곽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조언들은 조바심 그게 문제다. 조바심 그리고 조급한 마음 절대 갖지 말고 지금은 온전히 다 너의 그 스킬로 너의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너에게 가장 최선의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조급함을 조금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형섭 씨도 강의 들었죠? 어땠어요? 저는 듣다가 좀 왔다 갔다 했지. 네, 왔다 갔다 좀 하긴 했는데 어. 특히 이제 시세조사 입대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읽어보긴 했지만 또 협회장님이 직강으로 이렇게 완전 한 구절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사례도 적절한 사례도 들어주시니까 입대기를 좀 등한시했다. 몇 번 읽어본 것만으로 되게 적용할 것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보니까 다시 완전 새로 읽어보는 느낌까지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면은 더 좀 반복적으로 자세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요, 그 시세조사 입대기를 한 4번으로 정도 기억해요. 읽은 횟수가. 근데 이게 읽어도 깊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와서 이렇게 저자 직강으로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케이스가 이제 경주에는 양동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가면, 거기는 옛날에 풍수조끼로 유명한 잘 아세요? 거긴데. 관광지로. 네. 애를 그때 첫째를 임신했을 때 거기 여행을 갔었는데 입장권이 한 5,000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싼 편은 아니지만 들어갔는데 우연히 보게 된 게 이제 그 팻말에 문화해설사가 있다는 팻말을 보게 됐었는데 그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나오시는데 흔쾌히 나오셔가지고 이제 양동마을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서 같이 투어를 하는데 그분이 도는 동안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분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일단 와서 그냥 입장료 5,000원만 내고 오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무슨 5,000원씩만 받고 나 볼 것도 없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되는데 이러는데 저희는 그 문화해설사의 그 속 깊은 얘기를 들어보고 경험을 해보니 그 5,000원이 정말 아깝지 않고 너무 갑자기 느껴진 경험이. 그래서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이번 시세조사 입대기에 저자 직강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들었던 내용이 좀 많이 새롭게 와닿고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소영 님이십니다. 네, 저도 기진님 이 얘기를 이어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세조사 입대기랑 부자마인드 책을 읽어요. 근데 시세조사 입대기 책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단어를 딱 읽었을 때는 정말 앞뒤 옆으로 다 딱 맞는 말이 쓰여 있어서 그 책 자체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저자 직강이랑 협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 의도랑 그 숨은 속뜻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단어랑 그게 지금 기진님이 말씀하신 5,000원 내고 설명 들은 그 효과가 천지와 그 바닥과 천당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만 알 거예요. 근데 익히 스파레주를 수업을 했었고 지금 렛미인을 복습하면서 그때도 하면서 이 깊은 뜻이 이거였구나. 이런 의도를 숨겨 놓으셨구나. 수수께끼 같아요. 장치처럼 딱 읽었을 때 그냥 객관적인 그 구독자 그 책을 읽는 분들이 읽을 때 아무런 걸리는 거 없이 읽을 수도 있고 또 협회장님이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의 그 깊은 뜻을 딱 발견하고 답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걸 듣고 그 책을 접하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 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진행해 보면서 힘든 부분들에서
그 이 수업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내가 걸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세조사 입대기 책을 읽고선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오늘 수업 들으면서 아 맞다. 여기 써 있었고 의도가 그랬다고 수업이 돼 있었었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물건 처리하고 뭐 맞추고 이럴 때 잊어버려요. 당장 내가 부동산에 전화하고 그랬을 때 잊어버렸었는데 오늘 또 한 번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그 원전으로 돌아가라. 거기 답이 있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면 뭐가 안 풀리면 수업 다시 듣고 지금 서브노트 꼭 하세요. 이 얘기처럼 제일 내가 그 챕터에 나와 있는 시세조사를 하면서 부동산과 통화를 해서 뭐가 막혔으면 다시 서브노트 가고 다시 그 책 들어가고 그때 수업 때 메모해놨던 걸 본다면 아 내가 이거 놓쳤구나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오늘 한번 또 어제 오늘 수업 들으면서 짚어나가는 계기가 돼서 아, 렛미인이 이걸 안 했으면 내가 또 얼마나 헤매고 있었을까. 근데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렛미인을 어떻게 하게 됐죠? 제가 그 스파레즈 수업 들을 때 너무 다행인지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낙찰을 받았었잖아요. 아 안성 안성 물건도 낙찰 받고 협회장님 피드백하에 금매 물건 아파트. 그게 이제 경매 떨어져서 속상해할 때 금매가 나왔는데 경매랑 비슷해요. 가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금매가가 조금 경매보다 더 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줘봐야지 이러셔가지고 그걸 2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내가 1월 달에 스파레즈 교육을 시작해서 2개월 강의인데 1월 달 정도에 그 1월, 2월 달 그때 계약을 하고 잔금을 4월에 치렀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가나안 주택을 낙찰받았죠. 네. 그래서 수업에 소홀했다는 걸 고백하며 그 공백을 메꾸려고 렛미인을 도전했었고 렛미인 도전하면서 수업 과정에서 지금 살이 붙는 느낌이에요. 그때 구멍 났던 것도 메꿔지고 그때 그냥 겉으로만 후룩 봤던 애들의 살이 붙기 시작하니까 경험도 쌓였죠. 일단 낙찰을 받고 이거 한 텀 돌면서 경험이 쌓인 데다가 이걸 다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새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갈증이었고 제가 공부가 더 돼야 된다 그랬던 갈증을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아요. 네. 다. 아, 네. 저는 이제 다들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거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실천해서 써먹은 거.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시세조사 입대기로 얘기를 해봤었다 그랬잖아요. 그 같은 동기들하고 토론도 하고 저희는 정말 그걸 훈련도 하고 막 드라마도 보고 그대로 그 해놓은 대로 그대로 막 표를 따라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물건 하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저번 가나안 할 때는 정말 정신없이 막 들어가서 그때도 시세조사 리포트도 다 쓰고 하긴 했어요. 리포트 여지껏 쓴 게 정식으로 되게 쓴 거는 한 4개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전화하고 뭐 이 정도 부동산 이렇게 했지 그거를 나부나부 쓰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바쁘고. 80에서 100페이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걸 다 쓸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번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저희 숙제화 했는데 계속 그걸 못 올리고 치고만 있고 40분 정도 녹음이 막 40분, 20분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걸 못 하고 있어서 이제 들려드리기까지 했는데 그거 하면서 느낀 건 저도 모르게 그때 했던 그 연습들과 그런 것들을 내가 써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뉘앙스 이런 걸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뭐 경매를 해야 돼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는 무슨 뭐 뉘앙스까지 뭐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말을 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나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꽂히는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동시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훈련을 하게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런 이론 플러스 자기의 상황, 내 물건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집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더 빨리 현실에서 내가 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정말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자기 몸에 녹아 있으니까 그거를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번 기회에 또 저자 직강으로 이렇게 네네. 들으니까 오히려 더 와닿고 아 그거 한 게 너무 잘했구나. 그때는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아닐까? 뭐 그러니까 왜냐면 바로 눈앞에 어떤 너무 효과가 너무 있는 게 시간이 많이 아니고 걸리고 그렇죠. 하니까. 막 드라마 보고 계속 그거를 외우면서 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되게 간단한 클립이어서 1분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내가 직접 기억해서 다 쓰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 해보고 뉴스도 막 그걸 외워서 다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그 뉴스를 실제 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정말 느끼게 되고 그래서 좀 그게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랬죠 저도. 그래서 그 진짜 충전님이 해주신 대로 그걸 정말 서브노트라도 계속 그 녹음한 거를 하나하나 다 적어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시세조사 입대기나 부자 마인드를 한번 토론하면서 동기들하고 계속 해보고 그걸 실천해보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되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하면서 뭐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네.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했던 게 네. 실제 쓸 때는 보면은 원래는 이제 거기 보면 한 번 읽고 네. 써봐라 그 2번 읽고 뭐 써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할수록 늘어나긴 늘어나죠. 근데 네. 처음에 되게 많이 잡을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아니면 딴소리를 쓰고 있거나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한계네 막 이러면서 저도 놀란 거죠. 되게 잘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 얼마 안 되고 읽었는데 그걸 기억 못 하겠어 그랬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기억을 하거나 또 다른 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왜 훈련의 중요성인지 저 사람이 말을 분명히 했지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 말이 제대로 안 들렸구나. 그래서 동시에 쓰면서 왜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지금은 녹음을 듣고 또 하려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하면 이거 의문점을 동시에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전화해서 해결하지 않고 진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정말 그 충전님이 해본 사람은 또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처음에 해봤을 때랑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리포트를 쓰고 해보니까 아 이게 다른 거구나라는 걸 몸으로 피부로 와닿아서 처음에 듣고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 저희는 정말 행운이죠. 그 옥션 렛미인에 또 참여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또 연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바쁘든 어쨌든 계속 노출이 되니까 그게 정말 저는 그쵸. 훈련 이거에 렛민 하는 동안 계속 노출되고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계속 실습이 일상에서 반복이 되니까 그 스파레스가 끝났어. 그리고 어떤 과정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시간과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네. 근데 일상이 되게 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모든 사람의 일상이. 네. 거기 굳이 시간이랑 막 노력으로 그걸 일회독 시간 빼내야 되고 시세조사 하루에 2번씩이라도 한번 돌려야지 막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의무감처럼 돼 보이잖아요. 맞아. 아 이거 숙제 죄책감도. 하는 거 오늘 하기로 한 분량 느끼는 거. 2개씩 이거를 또 주셨잖아요. 렛미나 하면서 네. 반복해서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그 과제가 오기는 하지만 노출이 내가 되면서 그걸 하잖아요. 전에는 그 의지가 약간 약해서 뜸했다가 렛민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의지를 다시 다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과제가 되니까 내가 세운 계획을 이게 초등학교 때도 생활계획표 1일 생활계획표 짜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늙어서 생활계획표를 짜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난 과정도 빠친 게 많았고 근데 여기서 다시 생활계획표를 짜주잖아요. 네. 그럼 그 내 일상에 그걸 녹여 넣어가지고 짬을 내서 노력해가지고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 채우는 것도 있고 사람인지라 못하기도 해요. 올리라고 그랬는데 잘 이렇게 2건씩 그 전화는 했지만 그 과제로 이렇게 컴퓨터로 쳐가지고 올리는 건 못했어. 네. 아 내일 해야지 그러다 며칠 막 이렇게 미뤄졌어. 그러다 어쩌다 한 번 양심상 이렇게 한 번 올리고 그럴지언정 그걸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한 사람들은 해야지 하고 일상에 밀리다 보면 지금 하고 있을까? 좀 정말 안 하냐?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분. 경험자잖아요. 소문쟁이에서. 그 여튼 이제 리포트가 저는 계속 쓰긴 어설프게라도 막 혼자 썼어요. 혼자. 근데 이제 동기들이 있으면 지적해줄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뭐 혼자 하는데 협회장님한테 원래 PT는 한 건 봐도 끝이에요. 아시죠? 그 수장님이 동기잖아. 동기경 스승이니까 협회장님 봐주세요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혼자 했는데 동기생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튼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스파에 이제 그 선배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죠. 근데 이제 소금쟁이는 대다수가 PT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좀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샀대. 그래서 이제 좀 보고서나 이런 게 욕심이 나서 얼마나 잘했는지 물어보면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네네. 그냥 사는 거 그냥 전화 몇 통화해서 그렇지. 그래도 협회장님이 다 낙찰 시켜주고. 팟빵 본인 방송 그러니까 독일의 경매형 팟빵 방송 보더라도 그냥 낙찰 된대잖아요. 그 예전에 그 인천 그 이지사라고 해서 김국땡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팟빵만 보고 다각으로 사고 뭐 1억 차이가 남겼대잖아요. 우와.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뭐 경매는 하는 건데. 그래서 단타로는 네. 들으면 솔직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한두 번은. 근데 이제 지속력. 그게 그쵸 늘어나는 거 이게 정말 제가 이거 배우면서 나는 초보야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이제 언니는 초보가 아니야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이상 초보란 말을 하지 말아라. 계속 배우고 있고 네.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이 못 느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네. 더 그러니까 물론 초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좋죠. 네, 그거를 수시만 열심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옥션 렛민이 좋은 거는 네. 여기서 뭔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네. 꾸준하게 이게 늘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방송에도 귀 기울이고 이거 관련된 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뭐 이래도 또 계속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든 말든 네. 계속 하게 된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이 되면서 동생이랑 있을 때 좋은 거는 야 제가 이제 뭐 굉장한 정보 얻은 것처럼 이거 너 뭐 아니냐? 그래서 막 내가 야 너 이거 알았냐? 그래서 막 보내주면 언니 난 다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야. 야 그럼 왜 말을 안 해? 언니가 모르는지 몰랐지. 그러면서 왜 그런 반복 뭘 모르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계속 반복인데 또 얘도 뭘 좋은 걸 보면 딱 보내주면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되게 괜찮다고. 아 이거 나도 봤다고. 별로 우리는 다 보고 중요하진 있어. 않아. 중요하진 않은데 막 서로 막 이게 서로 알고 하니까 있으니까.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아이디어 바로 전화한 녹음 파일도 막 너 야 이거 들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이게 설명을 혼자 드려야 하면은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혼자 하면은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못 올라가 혼자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물건을 보면은 야 이거 어떤 거 같아? 네. 내가 시세줘. 근데 예전과 좀 달라진 건 예전에는 무조건 막 괜찮다 싶은 걸 보면 처음에는 막 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럼 언니 시세 조사를 해. 막 이런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막 짜증이 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물어봐. 시세 조사 한 바퀴 딱 돌리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딱 들이대는 거죠. 또 이거 내가 내가 조사하니까 해봤는데 이렇잖아. 이거 얼마야? 그리고 시세 이거 맞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야 그거 입지랑 이런 거 잘 봐봐. 내가 잘 고른 거 같은지 막 이러면서 이제는 좀 약간 그때랑은 다르게 아니신데? 아니 그 기본 입지랑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너가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봐봐. 빠뜨린 그래서 게 막, 있는지 한번 봐줘. 네 생각은 어때? 맞아. 이렇게 요새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물건은 서로 이제 선호하는 물건은 다르지만 네. 그게 좀 괜찮을지 투자적으로 괜찮은지 뭐 이런 거를 약간 공유 금방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도토리 그런 거 키재기는 맞을 거야 아마. 그렇지. 둘 다 이제 수준이 막 굉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그 누군가에게 네. 내가 잘 고른 물건이고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얘기 듣고 싶잖아요. 네. 영 이상한 거 안 골랐네? 그럼 괜히 으쓱해지면서 이거 쟤도 괜찮다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뿌듯해지고 서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엉뚱한 걸 골랐거든요. 마인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예전에는 난 이 물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난 죽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 그치 이것도 되게 되게 좋긴 현실적. 하지만 현실적으로 꼭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그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이거는 킵하고 조사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계속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이렇게 내려놔진다 그럴까? 조금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그치 이제 앞으로는 물건을 볼 때 막 이거 아니면 뭐 이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 언제든지 내가 바로 보는 낙찰 바로 전날 입찰 전날까지도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 있어 항상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오늘 시세조사 네. 어제 오늘 시세조사 이거 또 우리 교육 받고 나니까 그럼 언니 우리 교육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번에 그 물건 조사할 때는 요거 정확하게 뉘앙스 파악해봐 뭐 이렇게 도 되는 거잖아요. 응? 그거 집었어?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 짚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필요한 그 기술을 연마하는 단계. 네. 그걸 심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 물건 조사할 때 네. 요 단계를 적용시키고 일상에 노출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바로 뭐 알아보고 이런 데도 적용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우량물건 검색 훈련할 때 우량물건의 정의에 맞는 이런 애들 막 찾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좀 의논하고 그래서 이게 또 반복되면 굉장하겠는데 막.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지님이 배우고 싶은 욕망이 지금 이글 이 더 하고 싶다 이걸 그런 생각이 드나 봐. 아까 그 입장료랑 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훈련을 제대로 받고 싶다라는 막 욕망이 지금 생기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스파레줄 하든 뭘 하든 더 하고 싶다. 나도 막 저는요 킹콩을 하고 싶다. 딱 두 가지인데 우리 스파레주 그러니까 경매 맨 처음 배울 때는 딱 두 가지예요. 교육을 진짜 자기 기술을 연마해서 진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경매를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물건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처음에 들어올 땐 다 물건에 꽂히거든요. 물건에 꽂혀요. 이제 한두 건 사면 별거 아니네.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아버리면 이제 실력이 안 느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해보고 이제 협회장님이 이제 지적도 해주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래. 그럼 여기에 목을 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지님 이제 그런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시겠지만 대구지사에서 한번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는 그때는 처음에 경매라는 거를 처음 접하고 실제로 내가 투자할 수 있다는 이런 좀 들뜬 마음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 검색하고 얼마 안 돼서 물건 잡고 바로 들어갔고,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조금 좋은 건 아니어서 좋은 건 아니어서 확실합니다. 또 지진도 났고 시간이 해석해 줄 거예요. 지금 좀 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리를. 방송에서 유명해요. 샀더니 지진 났다. 제 이름이 문기진보다 문지진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겪어봐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번 랜민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을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겠죠.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우량 물건에 투자해보자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또 이제 랜민에 이제 또 다행히 잘 됐고 그 마음을 유지를 하면서 랜민을 하면서 좋은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스파레주가 지금 2달에서 3달 됐다고 되게 조금 좋아하시고. 근데 저희는 기본 5개월을 예약을 해주시고 또 제가 뭐 아직까지 많이 미미하게 모르지만 우량 물건 검색 같은 거 이거 한 달 한번 잠깐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개발시켜야 되는 기능인데 그것도 최대한 하게끔 배려를 해주고 또 그다음에 다른 어떤 부분도 교육을 해줄 때 조금 이 시간이 길 만큼 초보일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시간을 주는 그게 오히려 저는 정말 스파레주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뽑기 우리 5월부터 한다면서요? 네. 그럼 4월달까지 하자고 해야 되겠다. 전 4기에도 지원할 겁니다. 이거 약간 호러인데. 재밌어 막 이거. 문기준 사기 지원 탈락. 그것이 결정인가요? 네, 지원을 막진 않겠. 그때는 지진 말고 다른 거를 또 저거 하겠네. 좋은 시나리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되게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또 잘 안 되지만 또 언젠가는 하다 보면 되겠죠.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튼 기진님이랑 은정님은 사실 완전 진짜 예전에 옥션 램미 그거거든요. 완전 경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낙찰 받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건물주 돼가는 과정을 그리는 그림이 이제 전체였다면
근데 이제 중간에 현장님이랑 소영님이 오셨잖아요. 여튼 근데 이제 사실 여기는 이제 건물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여튼 이제 처음 배우고 협회에서 이미 스파레즈 교육을 한번 받은 과정인데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어떤 거부감 같은 거 없었어요? 은정님이 한번 서운한 그냥 뭐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서운한 약간의 그런 최초의 렛미인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최초의 그 모집 기한에서 모집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모집 공지, 요강. 모집 공지 요강 여기서도 보면은 협회 회원이 아니어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실패하고. 바뀌었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예전에도 하셨던 것처럼 정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 점점 커가는 과정을 그리시려나 보다 해서 딱 나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뀌더라고요. 협회 회원도 되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4명이 딱 뽑혔는데 2분은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방송에서 막 방송에서 나와요. 막 그래서 저는 계속 들었었으니까 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서운하게 느꼈던 기분 나빠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제도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네. 아 그래요? 네, 봤어요. 그냥 3시까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장님 거잖아요. 그거보다 센 게 그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있었어. 나는 다 없어져. 어떤 게 있었냐면 없애버려. 쟤좀 없어지세요. 왜 그러냐면 크잖아요. 나는 새가 나게 공부해서 하는데 다가고 대충 사도 몇 억을 벌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때 오는 밀려오는 자괴감. 한 방만 듣고도 이런 막 그러니까 막 가각을 했대.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없으면 될 텐데. 진심이야. 근데 그런 게 좀 오기로 발동한 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진짜 나는 더 해야겠다.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속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다가 그런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남들보다 공부 많이 하고 협회랑 인연이 끈이 되고 여기까지 오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사실 좀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여기 안 왔으면 더 커졌을 거야. 나중에 될 건데 제가 없었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못된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하기로 하고. 그럼 은정님의 그 당시에 근데 그거는 누구나 느낄 수 네.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그건 보통.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처럼 교육을 받아서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화가 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넷이 전부 다 은정 씨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이 있어도 그냥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빨리 터득해. 이 사람이 빨리 받아들이고 뭔가 시절을 너무 잘해.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화가 나진 않았어요. 네. 화가 나진 나만 않았어요. 쓰레기야? 아니, 지금 이제 보면은 이미 너무나도 이제 손 긋고 화가 난 건 절대 아니고요. 서운했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과제가 계속 나갈 때 저는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제 저나 기진님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언니님들의 그런 결과물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마음을 약간 바꿔먹었던 게 이제 같은 수준의 동기 솔직히 아니고 그래도 한 단계라도 먼저 밟아 나가신 어떻게 보면 기진님까지도 낙찰을 2번이나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야 이분들은 나의 선생님이다. 정말 잘 됐다. 이분들이 하는 거 조금이라도 배워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나 너무 궁금한데 좀 올려주시지. 샘플 좀 네, 좀 샘플 좀 주시지.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치고 있었을 뿐. 올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 네, 그래서 협회장님께서도 되게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내용들은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갈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올려주시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올려주시는 아무래도 좀 이 훈련은 이미 다 되신 분들이니까 실질적인 렘미 있는 나랑 기진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는 해야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사실 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많이들 자제하신 것 같아.
그 과제를 했는데 어제 네. 은정님이 아예 보지도 않는 줄 알아셨대요. 그래서 어떤 걸요? 은정님이 올린 과제들. 올린 거예요. 기진님, 은정님 그거 올린 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 시세조사 그거를 썼을 때 뭔가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럼 나는 여기에 선생님이거나 어떤 샘플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내가 이걸 하면서 은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토론이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위치나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지적을 받을 건 협회장님한테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사견이 들어가면서 은정 씨는 이게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진정하게 배우려고 했던 것이 왜곡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거를 물건을 올려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은정님 저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 방법 뭐야? 근데 그건 나도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나도 요거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내 거 보고 따라하면 소용이 플러스 원이잖아. 근데 내가 잘 하고 있었으면 괜찮아. 근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또 딴에는 이거를 일일이 얘기하다 보면 저희 특장점 중에 하나가 말을 길게 많이 한다는 거, 단점 중에 하나도 말을 길게 많이 한다는 건데 장점이자 단점. 그걸 은정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 은정님이 필요한 걸 혼자 그 고민하는 시간이 이게 진짜 이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섣부르게 그 가슴앓이한 저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셨는데 서로가 그게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데 저랑 동생은 그때 동생이 한 번 아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우리끼리 회의하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하는데 이게 가만히 얘기를 해주긴 해줬잖아요. 그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기진님 것도 읽어봤더니 여기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시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은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좋다 막 이럴 수 있지만 나는 다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같이 공부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이렇게 지적말 해준다는 건 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무슨 어떤 위치에 있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 튜터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계속 나가다가 그러니까 수업이 이게 토론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나 그거 했더니 동생이 언니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대표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대표님한테 질문을 차라리 해라 협회에다가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갖고 하는 것보단 왜냐면 그게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한 거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잘못 받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협회에서 배웠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차라리 그 궁금한 거는 대표님한테 명확하게 받으시는 게 낫다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게 되면 만나는 건 상관없어. 근데 하게 되면 그게 토론하다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떠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떠들다 우리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또 잘못 받아들일 수 있을까봐 그것도 또 저희는 또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좀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뭐 안 도와주려고 그러거나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서로 자제하자. 뭐 이게 이런 거. 그 옛날 그 경험에서도 나와요. 제가 21기였고 언니가 23기였잖아요. 그때 지도 교수 그거죠. 아니 언니가 23기였을 때 네. 그 동기들이랑 수업을 한 다음에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동생이 알겠다. 먼저 했잖아. 그래서 동기들이 어떻게 동생한테 물어봐. 이거 아. 수업했을 때 동생한테 물어보라고. 어떻게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뭐뭐뭐 궁금하다고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나 몰라. 우리 동기랑 언니 수업 듣잖아. 돈 내고 그럼 그 사람들이랑 해결해. 거기다 질문하고 왜 나한테 물어? 그랬어요. 그때 처음에 언니가 되게 곤란해하는 거예요. 거기 동기들이 물어보는데 동생이 말 안 해주냐고 이상하다고. 너 동생은 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냐. 그랬더니 언니가 내 동생이 모른다 그런다. 진짜 그때 교육을 많이 빠져서 몰랐었고. 몇 번 그러다가 저도 그다음에 언니가 그걸 안 믿지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어떻게 한 번도 안 하냐고 화상에도 얼굴 다 찍혔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여유가 그래 뭐라고 없었어, 생각해도 좋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걔는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걔랑 만날 시간도 없고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딱 동생한테 그랬어요. 뭘 묻는 거 하지 말라. 한 번 그냥 뭐 오해하고 말지 그냥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도 끊어버렸는데 그게 잘한 점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이 지금. 생각을 딱 들어보니까
그게 똑같은 거잖아요.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여기는 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언니들은 왜 말도 안 해주지? 막 이런 느낌이고 우리는 또 우리가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어. 내가 근데 이 경험을 계속 두 그거를 번이나 하게 되면 끝까지 계속 그렇게 돼 가잖아. 끝까지 끝날 때까지 결국은 우리는 설명을 계속 하는 거 한쪽은 듣는 입장이 돼 버리는 거지. 이게 토론이 아니라 튜터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 원래 토론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튜터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좀 조심스러웠던 거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야. 전에는 언니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이런 경험이 이제 나와 같은 경험을 지금 언니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본인이 거잖아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자기가 절제를 하는 걸 제가 난 두 옆에서 개를 다 보였거든요. 겪었으니까 내가 서운했던 거, 막 이러면 좋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그런 거 이제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왜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알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대표님한테 물어보라고.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 궁금한 걸 대표님께 여쭤보라고. 협회방에 우리끼리 방이 있잖아. 그거 왜 만들었냐? 거기다 여쭤보시라. 왜냐하면 이게 전달돼도 잘못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면 싹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막 100마디 했는데 잘못돼갖고 가면 어떡해. 살 이상하게 붙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을 처음엔 저는 생각 못하고 동gin이가 챙겨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얘가 그거에 대해 소영이가 언니 그거는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 언니는 돕는다고 도울지 모르지만 그게 좀 중간에 그럴 수 있다 해서 그 생각을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 들어가는 거가 조금 그런 바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같이 토론은 하되 그걸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자꾸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때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것도 있지만 알고도 말 안 해준 거 있어요. 핵심만 이래독이나 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나도 지금 내가 과정이 끝났지만 제일 절실한 게 이래독이라고. 못하 바빠서 과정이 너무 빡세가지고 네. 스퍼레즈 2개월 동안 보통 180도 바뀌잖아요. 네, 잠도 못 그렇죠. 자고. 이래독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야 지루하고 재미없고 야 땅도 다 봐야 돼 맨날 이러고 나 보래니까 지금밖에 없다니까 언니가 나중에 할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때 단호하게 끊지 않았으면 언니는 실력이 안 쌓였을 거예요. 근데 매일 내가 그랬어. 이제 하는 더 이상 얘기야. 안 물어봤어. 뭐 물어보면 이래도 자기가 괜찮아 또 하잖아. 그러니까 또 그럴 거 아니까 그리고 알아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물어보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혼자 파도. 그쵸. 그러면 이제 아쉬우니까 내가 막 찾게 되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잖아요. 같이 뭐 하던가 동료랑. 그래서 협회장님의 교육을 둘이 같이 받았는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자기 스킬이 있을 거라고요. 성격, 성품 있잖아요. 기진은 저는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은정님은 무지하게 열심히 파는 그런 거고 다가고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저는 이게 연립이 훨씬 맞고요. 이거부터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성격이랑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만의 방식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생기잖아요. 스타일들이. 네. 물건도 이렇게 취향대로 가고 누군 상가라고 누군 다가구에 꽂히고 누군 진짜 이상한 땅 거기 꽂히고 그럼 그걸 잡아주잖아요 협회장님이 이 물건 뭐 어쩌고 근데 그 자기만의 방식과 협회장님께 어우러져야 어떤 스타일이 잡히고 자기 경매하는 방법들 그 훈련이 쌓이는 건데 거기 다른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데 그 딱 틀 잡는 초기에 막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판단을 저는 이렇게 두 번을 겪으면서 많이 했어요. 네, 마이크를 아까 좀- 은정님 아까 뭔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서운하다. 서운한 점. 어땠냐고.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은정님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아, 왜냐면 짧게 이거 질문을 드렸는데 언니들. 네 엄청난 이제 피드백이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그래서 타이밍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서운함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뭐야 이거. 이렇게 배우는 저희끼리 배웠는데. 말이 막 우리가 오디오가 겹친다는 표현을 하자 막 겹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역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상 때도 너무 맨날 만나고 싶어갖고 맨날 안 만나세요? 네, 우리는 맨날 안 만나고 일주일 네. 수요일에 한 번씩 그러시군요. 네. 그것도 이제 네. 사정상 또 못하게 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께서 저희 이렇게 더 자주 만나시라는 네.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많이 해라. 맞아요. 시세조사 각자 하신 것들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하고 그런 거를
우선 기진님이랑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언니들도 부담스러우신 거고, 솔직히 저희도 언니들 걸 보면서 피드백 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건 아닌가? 아니요, 그게 맞는데 그럼 되게 신선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어쩌면 모르는 기회를 입장에서. 접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편견인 것 같아 서로. 이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근데 저쪽에서는 저기다가 피드백 해주면 좀 나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부터가 저는 편견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동기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각자의 판단인 거고, 어차피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은정 씨 느끼는 걸 입장에서 우리 그 써줘야지. 쓴 거랑 그 내용에서 네. 이건 이상해요. 이건 뭐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토론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그냥 무조건 피드백을 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늦게 올리는 것도 있어. 은정 씨나 기진 씨가 먼저 올리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먼저 올리면 그걸 따라서 하게 되잖아. 그러면 먼저 각자의 스타일로 옮기고, 그럼 올리면 우리는 이제 그때 올리고, 처음에 우리 막 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나무나무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네네. 했었잖아. 그러니까 늦게 올린 게 아니라 보고 올리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보다 보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따라가게 될 거 봐. 그런 게 좀 있었죠. 아까 기진님 아까 무슨 할 말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 분은 경험이 있으셨고, 은정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느낀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냥 전지적 초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은정님은 어떤 조사 내용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그거를 이제 두 분이 앞서가신 길을 그냥 참고를 하고 싶은 거죠. 보고 저희도 어제 그 과장님께서 주신 잘된 시세조사의 사례를 보고 싶잖아요. 참고하듯이. 그런 마음이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또 그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은정님의 포인트나 저나 그냥 어떻게 나가셨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오픈이 되셔서 저희가 그 시세 조사 잘된 예를 볼 수가 있지만, 보여주시기 전에는 저희는 그냥 되게 좀 진한 안개 같았어요. 그냥. 첫 번째 그때 그 현정님께서 조언 주셨던 내용이 정말 막막한 안개였는데 갑자기 확 빛이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뭐 완전 감동 못 잡고 하다가 그런 조언을 몇 가지 듣고 나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저렇게 한번 넣어볼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실마리를 주셨던 그런 게 있어서 두 분이 하신 거를 보면서 또 실마리를 계속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좀 그거를 실마리라고 그때 생각하는데 얘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그거를 그만해야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 그거를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백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제대로 완전 완벽한 것도 우리의 답이 아닌데 정답이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게 그걸 그렇게 또 정답이 믿어버리는 게 하나하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나는 좀 그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고, 그 만약에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희도 처음에 배울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답답했어요.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정말 궁금한 부분만 추려서 질문을 올리라는 거였잖아. 대표님한테 올려라.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오히려 정말 풀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그 말해줬을 때, 답답함이 그치. 정상인 거고 그 답답함을 푸는 방법도 물을 때 제대로 된 데다 물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구하려면 왜 우리가 돛 닦는 것처럼 스님이 뭐 화두를 받고 길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답 나오는 데다 물어봐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피드백 해주는 거지. 은정님도 그렇고 소영 현정님도 그렇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제 각 동기를 자신의 배려하고. 동기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자기만의 방식을 좀 잘못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자제하셨던 부분도 있고, 은정님 나름대로 그냥 샘플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랄까 또 현정님, 소영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섣불리 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그런 것도 마음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서로 있으셨던 것 같네요. 기진님 얘기 듣고 네. 제가 하고 지금 뒤통수를 하나 맞은 게, 우리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서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먼저 배웠다니까 네. 샘플 같이 올렸으면 참고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그건 너희가 모르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의도를 보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앞서서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내 태도 중에 또 고쳐야 될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내가 막 얘기해주고 그 판단 근거가 생긴 거는 우리 화상 때 처음에 언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계속 얘기해주면서 그 화상회가 길어진 거예요. 소영님 이렇게 배려가 많으신지 몰랐어요. 그래요? 예, 배려가 많으신지 속이랑 몰랐는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거하고 또 그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잘못 배우면 경매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잘못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협회 좀- 것을 딱 제대로 된 걸 배우기 위해서 온 것도 그래서 맞으니까. 저희도 좀 내가 너무 너무 수밖에 좋아서 없는 게 하는데. 그 전에도 막 협회에서 그걸 제대로 안 하셔서 사건, 사고 말이 많았잖아요. 사건 사고를 그렇죠, 일으킨 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조심, 좀 랜미나루서 그런 조심하고 부분이 그랬죠. 그게 좀 조심스러운 조심하는 부분이 것도 있죠, 네. 솔직히. 그래서 그게 저는 극단적으로 본 게 뭐냐면 여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지사 설립하고 이제 했을 때도 저는 이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소금쟁이 회원분들 중에서는 다수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본사 PT가 아니라 다른 지사 PT.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아까도 새끼 쳐서 이상하게 뭐 스파레주 뭐 배울 필요 게 없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쇼킹한 거죠. 근데 가만 여태 이제 얘기해보니까. 기억을 되듬어서 이제 생각을 좀 되짚어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정통으로 안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좀 그런데 여튼 본사 PT가 아닌 사람들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장님한테 직감 듣고 네. 협회장님한테 피드백해서 답을 좀 듣고 네. 궁금한 게 협회장님은 워낙 오픈되어 계시잖아요. 네.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우리 교육생들이지. 네. 협회장님은 짚어주는데 우리랑 이렇게 같이 하는 얘기도 있지만 협회장님 이거 궁금해요. 작든 네. 크든 그게 진짜 중요한 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그걸 어려워할 말하잖아요. 필요가 없다고. 난 궁금하면 협회장님한테 그냥 물어본다. 아까도 협회장님 그냥 그랬잖아요. 중요하냐 사소한 물어봐! 얘도 동생도 그랬어요 저한테. 언니 왜 사소한 거를 협회장님한테 다 물어봐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싫다면 많은 거고 나는 물어볼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나는 교육생인데. 그냥 다 물어보거든. 그럼 대표님이 이거는 리치 클럽에 올려야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올리고 근데 그게 귀찮긴 하지만 올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진짜 만났을 때라도 그럼 이번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막 이러면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그렇게 막 하는데 그게 그 자기가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아무튼 배우는 입장이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상했던 건 뭐냐면 그냥 기진 씨나 은정 씨도 그게 그렇게 궁금했다면 대표님한테 대표님 저희 샘플이 없는데 뭐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거를 우리 거를 기다리고 그때 이제 있었을까? 난 이제 그런 기진이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지. 피드백 그러니까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 그게 잘 모르겠어. 그게 성격의 차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다는 거지. 이쪽에서 만약에 반대 입장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올려 그러면 나는 그럼 뭐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고 대표님한테 먼저 그랬을 것 같아. 저 너무 막막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개한테 진짜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샘플 하나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협회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하기에는 우리가 가르쳐줬어. 근데 막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길로 막 가는데 사실은 이게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건 우리도 다 잘못된 거고 이건 우리는 또 그거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건 협회한테 제대로 안 배웠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지가 있는 거지. 아니 협회에서 옥션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배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 전에 협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그냥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좀 너무 많이 그걸 들은 거야 나도.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보다 되게 나부터도 아니 소심하고 협회에 조심스러워. 왔으면 협회에다가 물어보라고 내가 계속 그러잖아. 조심스럽다. 그때도 그랬고 조언해주면서도 저한테 묻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협회 그 방에다가 기진 씨도 그때 궁금하다 했던 거 거기다 올리시라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기진님이 이제 언니 그 얘기 들었어. 정말 궁금하면 협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라. 남겨라. 멀리 있으니까. 그랬더니 기진님이 뭐 막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그때 일정 얘기만 해도. 근데 이 랜미는 뭐 일정에 관한 거 얘기가 없어. 협회장님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우리 요구를 안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와 주시죠. 이런 게 전혀 없었다 이거는. 협회장님은 교육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냈고 안 냈건 간에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뭘 궁금해서 물어보고 일정이 됐던 하다못해 점심 메뉴가 됐던 물어보고 올라가는 방법 KTX 탈까요? 자가용을 가져가면 주차장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도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만 답은 주차장 있다. 다음번에는 충전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에 말해주더라고요. 대한 답은 해주시거든요. 그럼 난 답답하면 문자 올려놔. 그럼 언제 해주시는 간에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면은 카톡으로 그 라인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그건 알아서 그 사람이 그거를 씹든 뭐 대답을 해주든 그거는 그분의 자유지. 그럼 나도 질문을 보낼 수 있는 내 자유는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이걸 하면 대표장님이 너무 작은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은 안 왜냐면 하지. 우리는 본사에서 뽑은 옵션 랜민 3기잖아요. 특별한 경우니까 특별하게 챙기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뭘 물어보고 그러면 답변을 해주실 준비랑 의도가 분명히 노출이 돼 있는데 우리가 활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가 찾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은 경쟁률 10,000대1을 뚫고 왔어요. 수만 명이 지원했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질문 그 가족사 본조사의 차이가 잘 애매해서 여쭤봤더니 너무 흔쾌하고 다정하고 다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그 어려운 게 약간은 이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구나, 궁금한 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유쾌하시고 옆에서 봐도 유쾌하시고 예시도 너무 딱 싹싹 꽂히는 얘기들. 그래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면서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정말 가리지 말고 여쭤봐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짜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거다. 그런 거보다 돈도 많이 내고 수업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얘네는 신경 쓰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저도 그랬고 그 수업도 안 듣고 그 스파레주 할 때 사실 보기에 뻔뻔하잖아요. 수업 열심히 안 듣는데 뭐 막 낙찰 받겠다고 들이대면서 막 물어보고 아산에 계신다는 정보만 있으면 전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그 피드백 받고 그랬거든요. 리포트 써야 되는지 아는데 안 썼어요. 이거 지금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편지. 그건 저희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급해가지고 좋은데 하나 나왔어. 끝까지 간다. 그래서 진짜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내가 너무 급하고 궁금하니까 찾아오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서 서울에 있었다는 글로 가는데 그때 애기도 아팠을 거예요. 그랬는데 밤에 잠깐 봐준다고 그럴 때 짬을 내서 달려와서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스파해주고 돈을 내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물어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 내 동기분들 되게 유명하거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했을 때 호흡 맞는 사람한테 물어볼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그건 또 이제 그거대로 묻고 가치가 있게 있고, 중요한 이거 그 수업 방향이 되게 중요한 질문들은 협회장님한테 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한테 어떤 질문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건물에 화장실을 가는데 어디에요는 그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나 저기 화장실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근데 정말 그 잘하는 거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지 않으면. 근데 저는 궁금하면 프리데이 가서 원래 프리데이 날 뭘 대답을 해주겠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바쁘시니까 또 어디 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일이고, 나는 프리데이 참석해서 간 김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가져가서 충전과장님이 됐던 이사님이 됐던 대표님이 됐던 만나는 족족 맞아, 만나는 족족 막 물어봐,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나는 그냥 그게 좋거든. 근데 그래서 그게 특별히 막 아쉽지가 않은 게 물어보고 싶으면 언제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센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 안 그러면은 맞아요. 그 양승누님도 얼마나 맞아. 세냐면 안 친다니까. 둘이 앉혀갖고 못 지나가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무섭겠다 진짜. 저쪽에. 그래서 막 강제로 막 잘못 술을 앉았다. 먹이고 막 이런다니까. 제 옆에서 봤잖아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그럴 정도로. 아니 뭐 아직 그렇게까지 물리력을 활용할 거라고는 아니고, 아직은 좀 부드럽게. 경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나도 자매분이니까. 아직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대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냥 궁금하면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왜 그거를 왜 겉돌면서 저 물어봐야 돼. 그 성격을 가지신 분은 모르는데 없는 분은 부러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적극성 네, 그런 네, 그럴 때는 네, 네. 방법이 뭔지 알아요? 친해지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양승민이랑 선생님 이제 좀 친해지고 옆에 삐대는 거지. 옆에서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슬슬 눈치 보고 이렇게 알죠? 옆으로 쓱 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안 돼. 은정님은 구리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면 많이 도시내 카페 찾아오고 오잖아. 지금 그래도 참여 오잖아요. 많이 프리데이 하시고, 예. 하면 인정. 그거 말고도 그냥 평일에? 우리 평일에도 그때 밥 먹고 낙찰돼서 밥 먹으러 올 때도 약속을 그냥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요. 그 기회를. 지금 궁금하잖아요. 근데 기진님은 경주잖아. 그 진짜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통영 그때 검은빌라 때문에 내려가셨을 때 만나서 이순신 코스 먹고. 아니. 어쨌든 어쨌든. 우리끼리만.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 은정님은 구리니까 도시내를 놀러 와서 우리 성필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도 스파레주 할 때 네. 수업 있거나 없거나 갔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가서 봤어요. 가서 일해독 하고 카페 앉아가지고. 시중님 봐요, 시중님. 그냥 말도 안 하고 오잖아. 말도 안 하고 오고. 나 오늘 네. 어제 방법이랑 프리데이 때 네. 진짜 갑자기 옆에서 자기 우는 소리가 노력에 나요. 말도 안 하고. 아, 그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익숙한 바이크가 지나가는 저희 얘기도 안 난 하고 초대를 한 건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아니요. 여기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초대도 안 했고. 근데 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은평이라면서요. 네, 서울. 근데 여기 오면은 바이크로 3시간. 3시간 걸린대잖아. 아, 그쵸. 근데 스파레주까지 어제 오고. 아시죠? 엄청 추웠죠.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 눈길도 블랙아이스로 이제 저번에 경주 때 사고도 크게 블랙아이스.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시중님이 어제 프리데이 때 그 사회보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렛민 일정이 포항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포항에서 뭐 그랬죠. 하고 그랬는데 여차여차 다른 스케줄이랑 여러 가지 때문에 아산으로 옮겨서 이 기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방송이 나왔었잖아요.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근데 시중님이 포항이 아닌 이 아산을 그때 아침에 그 시간에 아침밥 먹는 항상 시간에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방송 빼놓지 보는 거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 소식을 그 정성을 보고 있는, 보면 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이 그런 사람. 일정이 변경됐으면 다시 빠꾸해서 아마 그런 게 몇 번 있었을 것 같아. 그게 그렇지 잘 않나? 모르는 거죠. 그 진짜 여기 와서 공유 헛다 안 치는 하고. 건데. 형섭 씨한테 연락 갔어요? 안 왔어요. 대단한 거 진짜. 인생 자체가 놀래켜주고 싶은 사람이, 건지. 네. 네. 더 하나 뭐라도 챙겨주고 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맞죠. 예. 아 물론 이제 은정도 물론 이제 그 렛민 안에서 라인 안에서 그리고 토론도 자주 하시고 네. 프리데이도 항상 참여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시내에서 참여하시고 하시는데 그 약간의 고민 부분도 저는 또 어느 정도 또 알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비슷해. 비슷합니다, 성격이. 네, 아무튼 그 지금 공감 센 두 분을 어떻게 이제 좀 배우고 또 이제 그래도 앞에 먼저 그 선행으로 먼저 그 길을 밟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에 고민이 충분히 알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좋은 얘기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방금 시흥 얘기 나오면서 협회에 있어요. 예. 협회에 와서 해결하면 음. 그리고 사람의 일인지라 네. 친해지면 얼굴 자꾸 보면 친해지는 제 게 생각엔 많아요. 아직은 덜 친하신 것 같아. 지금 렛민 그런가? 분들이 좀 덜 친하신 것 같아. 저희 사진을 여기 좀 걸어놓을까요? 덜 친하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얘기가 사진을 보면 화상이나 아니면 좀 뭐 편한 자리에서 이미 좀 진행이 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 뭐 이미 했는데 지금 방송용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근데 나는 너무 편해.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맞아, 되게 친해져. 그리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코스를 다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돼간다는 거를 알잖아요. 팩트를 알잖아. 그 과정의 시간의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달려들지 않는데, 근데 내가 입장 바꿔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나는 정말 여기서 내가 초보다, 정말 진짜 나만 왕초보다 이렇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내가 구리라면 나 와, 매일 와. 그리고 내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와, 그냥 무조건 와서 광명도 여기서 그냥 이거 먹고 밥 먹고 거기서 공부하고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고 밥도 먹고 싸갖고 오면 되는 거지 뭐. 아니면 커피도 마시고 한 잔 사먹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사드리고 뭐 같이 물어보고 닭 한 마리 대표님도. 그거 해갖고 오면 커피 안 주시겠어요, 선생님? 맞아. 그러면서 물어보고
보고 주머니 내 궁금한 거 해결하고 가는 거고. 다 비싸요. 커피 그치. 갔어요. 나 내가 먹기 제일 이러고. 아쉽잖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냉혹하게 말하면 나는 내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넌 지금 행복에 개어서 네가 찡찡거리는 거야. 너가 지금 의욕이 그게 있는 거니? 그래서 네가 공부할 학생이고 너 인생이잖아. 그러면 네가 물어보고 너가 결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한테 이걸 해야지. 그게 뭐 이러는데요 어쩐데요. 그러다 나는 솔직히 안 해도 돼. 선생님은 이미 시험 다 봤고 나는 이미 내 위치가 있는데 시험은 누가 봤니? 네가 보잖아. 그럼 공부를 안 한 거는 너 잘못이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거든. 그럼 애들이 이제 정신이 딱 드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는 선생님이 요즘 거 다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본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면 내가 막 풀어주니까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걸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냉혹하게. 지금 누가 필요하니? 선생님이 너한테 해라 할 때가 아니라 네가 선생님 하나라도 더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고 막 카톡으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딱 하면 변화가 딱 돼서 정말 막 카톡으로 질문하고 막 이런 애가 있고 그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근데 그런 애는 반드시 따가 정말 성적이 오르고 정말 막 3개월 만에도 50점 맞던 애가 영어도 100점 만점 받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다 알고는 있어. 근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지. 나 뭐 사실은 선생님 제가 뭐가 해서 그거 다 핑계잖아. 제가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너무 너 좋아. 피곤하지, 네가 이번에는. 네 마음이야. 너가 그렇게 해도 나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아. 왜냐면 나는 돈만 받고 내 할 일만 하면 돼. 놀아도 되고 너랑 그냥 이 시간에 네가 늦게 오면 나는 더 좋지 쉬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난 괜찮아. 누가 손해일까 잘 생각해보고 누구 인생인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화를 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 초보 선생님들은 애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막 화를 내. 너 이딴 식으로 해놓고 막 이렇게 화를 낸다? 그리고 막 뭐 어쩌고 애들이 엄청 혼난대. 그래서 내가 선생님 화를 안 내. 그러거든. 아니 왜냐면 내 인생이 아니라 너 인생이잖아. 네가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냉철하게 현실을 얘기해. 네가 그러면 지금처럼 공부를 안 한다. 고등학교 갔다, 대학교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성인이 됐을 때 너 결혼하고 싶니? 응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떤 여자랑 하고 싶어? 이쁘고 몸매 좋고 뭐 이렇게 할래? 아니면은 못생기고 키 작고 돈 없는 여자 할래? 막 이러면서 얘를 막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 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그 여자가 너랑 결혼할까? 아니요. 이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막 이러면 애들이 이해가 확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조금 애들도 다 알아요. 자기의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런 열이라든가 이런 게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성격이라고만 하기에는 나는 좀 그거는 어떤 핑계지. 그치? 나 진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성격을 따질 적이 아니고 그냥 제 기진님이 느낌이 그래. 지금 그랬어. 그럼 나는 경제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둘이 가상 문지진 복구를 요합니다. 문지진 유명하니까. 그래서 카톡이나 이거 협회장님한테 기진이 사진을 매일 올리면서 밑에 문지진 복구바람 매일 아침마다 맞아요. 올리는 거야. 사진으로 친해질 거 아니에요. 자주 뵙게끔. 그것도 방법이고 바로 방법이 나오잖아요. 사진에 요거를 카톡으로 매일 한다. 요구를 해야 돼요. 그 우는 애 저도 한번 더 주겠지. 요구를 하고 뭐 친해지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친해지라는 말씀 드린 게 이제 렛미인분들 동기분들끼리 친해지라는 말 조금 더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현정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정님은 이미 친한 것 같아요. 네, 완전 나는 지금 훨씬 친하다. 네, 완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은정님은 어려움이 약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좀 예의를 갖추게 되는 어려움이.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렇죠. 좋아요. 언니한테 언니 오빠? 네. 언니 아니지. 언니는 오빠이는 할머니도 웰컴이야. 할머니도 웰컴이야. 난 상관이 없어. 내가 왜냐면 생각해봤더니 정말 일찍 시집 갔으면 할머니도 될 수 있겠더라고. 할머니죠. 그치. 지금의 이제 미술 수도 있지만 일찍 갔으면 대학교 때 진짜 결혼했으면 할머니도 될 수 있는 나이고 뭐 진짜 이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만큼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렇고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온 목적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왜 왔는지 이 사람하고 뭐 와서 그치. 살았어. 그 껄끄럽네 뭐네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근데 나 돈 벌러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언제 돈 벌 건데 솔직히 인생 그렇게 넓지 않고 지금 나이가 저보다는 어리시지만 그러면 10년 안에 뭔가를 만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제가 좀 말을 못하고 질문을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오래 가는 거잖아. 말 못하면 경매 못해요. 협회장님. 맞아.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좀 막대해드려도 되겠는데요? 나는 얼마든지 커버할게. 나는 예, 쉴드 칠 수도 이건 이제 있고 팟빵- 능력 있으니까 팟빵 알아서 계기로서 하세요. 네. 이 녹음으로 이후로 더 이제 서로의 그 마음을 더 이제 좀 근데 말씀드리는 이번 계기가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기진님이랑 은전님이랑 마음이 보이더라. 우리는 저기 통영 출장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또 네. 준비 못하고 그랬는데 기진님이 대게를 사오면서 대게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솥을 집에 있는 거를 다 들고 왔어. 삶아준다고. 그러니까요. 맞아. 반짝반짝한 스텐통도 새 거를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고 두 개를 해서 이걸 빨리 이제 딱 적당한 시기에 자면서 그 얘기까지 먹인다고. 했어. 야, 나는 그거 몰랐는데 아까 먹느라고 그러면서 몰랐는데 진짜 콩가루 은정님이 들고 오셨어 이랬지. 닭 이렇게 집에서 진짜 그 지역이 이름이 구리에서 제일 유명한 닭. 36. 매운 거랑 순한 거 그게 은정님네 가게예요. 어디? 신랑. 근데 그 완전 구리 명물을 싸갖고 오셔가지고 보통은 그냥 데피고 이렇게 말잖아요. 아니야 접시에 데필 때도 뒤집어서 양념 묻게 해가지고 이 양념 맛을 봐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는 거야. 저 대게를 먹으면 이게 지금 나가면 식으니까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봤을 때 이 렘민에 대한 애정 보고 아따 나도 뭐 챙겨주고 싶지만 몸이 이게 항상 약간 뭔가 되게 어렵게 그걸 되게 막 공손하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그래야 되는 건가? 깜짝 뭐 이런 놀랐어요. 생각이 그 들 마음이 정도로.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난 대표님이 되게 편했거든.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렵다기보다는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마음 분들 많은데 그 나는 어려운 습관적인 게 아니라 되게 부분에 편했거든. 그래서 성격이 정말 그거 있지만 난 뭐 감동 못 법인 받아요. 그거 나오고 나서 영수증 나오고 원래 그런 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랬는데 법인 그 법무사예요 공수증. 이런 거 챙겨갖고 그게 나온 거야 입찰 하고 나서. 그래서 난 대표님한테 감사하다. 들이대면서 대표님 이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냥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편하게. 그러니까 대표님이 뭘 이런 것까지 나한테 그러는데 좀 봐보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우리 대표님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 막 이러면서 그럼 됐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너무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그 나이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뭐 화장님이라서 막 너무 어려워하거나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치킨? 네네. 네, 치킨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으셔서 더 양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맛있게 네, 드셨으면 정말 맛있었어요. 좋겠다는 생각에. 양념 그냥 일반 통닭집 양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만든 이거 조미료 안 맛있어요. 들어가고 요리 되게 잘하는 거다. 근데 막 우리 경매쟁이니까 그러면 그 통닭집을 옮길 만한 상가주택이나 상가빌딩 이런 거 하면 이걸 옮겨가기 힘들겠죠. 막 이런 얘기하고. 왜냐면 어제 이게 주방에서요? 삼촌 어제 주방에서. 아니 계속 얘기. 지정을 하면 되지. 분점, 본점 뭐 이렇게 있잖아. 분점. 아니 뭐 이런 그거부터 걸 내면 되지. 원장님은 그거부터 잡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도 혹시 하셨어요? 아니 그 안 생각 해봤다고 못했어요. 그러죠. 저는 우선 빨리 한 그 바퀴를 얘기하죠. 돌고 싶은 마음에 작은 거부터, 그러니까 원래 협회장님도 이런 편견도 없애야 된다고는 하시긴 했는데 우선 다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는 빨리 한 바퀴를 돌고 싶어갖고 작은 걸 막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소연님께서 드는 공은 똑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절실하잖아. 그 가게집 옮겨갈 거랑 집이랑 그게 세트로 딱 있으면 애들이랑 엄마 이렇게 있다가 가게집 일도 도와주시면 돌아갔다가 이게 집도 번듯하고 그걸 경매로 지금부터 그 나이에 장만을 했어. 이거 뭐 무속물이지. 그 다음부터는 뭐 장사하고 뭐 하면서 이런 조언을 너무 많이 주셔갖고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 생각을 바꾸면. 그치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잖아. 처음이니까 난 2천만 원 있다 1천만 원 있으면 막 맞아. 그거에 맞춰서 3천만 원 생각하지. 그거 내가 안에서만. 그걸로 그걸 사야 된다 뭐 몇 억짜리 막 근린 상가를 산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하고 통화하면서 딱 들은 게 그 사람도 똑같이 3억만 있어도 뭐 보통 3억이면은 뭐 어쨌든 10억짜리 대출 받아서 하죠. 10억짜리 정도나 7억짜리 정도나 하지 않나요? 이랬더니 3억 갖고 20억도 사요? 이러는 거야. 투자자들이 어. 제일 많이 제시하는 금액이 부동산에 와서 제가 이제 은퇴하는데요. 그러면서 퇴직금이랑 약간 있는 거 자기 있는 그 사는 집은 안 건들라 그러면서 투자금 그러면 부동산에서 3억이나 5억을 가장 많이 제시한대 사람들이. 난 몰랐는데 3억 되게 많다. 3억. 아니 5억도 좀 그렇고 3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제일 뭐 이제 은퇴나 뭐 돈 모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집에 있을 수 있는 돈 좀 그런가 봐. 65세 정년 퇴직하면서 뭔가 이제 수익형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시하는 금액이래. 하나 시나리오가 이제 될 수 있겠다. 이거 써먹어요 바로. 그렇지. 시나리오를 시대조사할 하나 때. 써먹어요. 이게
뭐 깊게 오픈하면 뭐 그렇겠지만 하나 나왔네. 그래서 저는 지금 창수 씨 한마디 대게 생각만 자꾸 나서 어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몇 마리 먹었어? 제일 많이 먹지 않아요? 네 마리 먹었나 세 마리 네 먹었나? 야, 진짜 이쪽으로 세 번 나가네. 근데 그 마지막에 먹은 거는 진짜 컸어요. 마지막에 그게 이사님이 그거 뭐냐고 그거 내가 먹자고 났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작게 한 마리만 더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작지 않았어요. 예, 그냥 하나 꺼냈어요. 근데 얘가 막 두 배 사이즈인 거예요. 머리 그 몸통이 막 사람 얼굴만한 사이즈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즐겁게 그냥 좀 담소를 나누고 계신데 저만 이만한 걸 막 마무리에 다시 시작하시더라고. 다리를 딱 끊었는데 다리를 끊었는데 예, 막 이만한 게 막 왔다 갔다 박 이사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야 너는 뭐냐? 이사님이 나도 하나 그거 달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다가 새벽 네. 3시에 우리 올라가서 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방에 딱 누워서 언니가 야 이사님 되게 막 크고 내가 왜 잤냐고 그걸 새벽 3시에 우리 한참 얘기하고 그 방에 기지님이 누워서 좀 방에 누워서 그놈의 설명을 개가 해주셨어요. 컸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장난해주세요. 기진 씨가 나 되게 사라고 미웠나봐. 좀. 조그만 거밖에 안 줬어. 2개 그래서 먹었는데. 먹는 거에 이게 집착하거든. 그 찜통을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나옵니다. 개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하자면 개를 되게 대게를 되게 힘들게 가져온 사람이었어. 되게 스캔들이야. 일단 그 개는 제가 구름포에 근무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근무했어요. 그 구름포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로컬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러니까 좀 지역 사람들만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저희는 매년 대게 시켜서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 먹는데 걔가 좀 맛있을 시기도 중요하지만 살 차고 안 차고 그 다음에 또 그 몇십 년 동안 어업을 해온 사람은 이제 되게 맛있을 때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이제 먹고 계속 있는 건데 그때가 지금 크고 막 껍질도 꽂고 이런 게 맛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맛있는 거서 제가 이제 저는 오히려 더 네네 더 맛있는 걸 맛보여드리기 위해서 작고 네, 그런 거 가져왔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우린 크게 약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좋아하는 제가 상대 큰 게 무슨 어떤 개라고 하셨는데? 네네 박달대게 딸기. 제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줬었어야 되는데 그 박달대게는 이제 그 개가 생물이다 보니 다리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상품 가치가 아예 떨어져 버려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다리가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어떤 거죠? 네. 보통의 그 단가는 많이 비싸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분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아는 사람한테 서비스로 주겠다. 그래서 세 마리가 왔는 거예요. 근데 맛은 어땠어요? 더 맛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리 떨어진 박달대게를 다음부터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대게라고 하지만 근데 저기 경매 학원인데 대게 이런 대게라고는 하지만 좀 확실히 먹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좀 발라 먹어야 되고 좀 감질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작아서 양이 많긴 하지만 그런데 그 박달대게는 그 부족함을 확실히 충족시켜줬어요. 지금 너무 업되신 것 같아요. 먹었으니까 충족됐겠지. 방송 중에서 제일 업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게 먹는 얘기 나올 때 우리 다 예민한 먹는 얘기가 제일 예민해 사람들이. 몸통에도 확실히 뭔가 막 확실히 그 살이 꽉 차 있고 내장도 꽉 차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도 기진님. 저는 이제 그것만 이제 찾게 될 것 같아요. 박달대게 스캔들. 대게를 정말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게다가 저는 그 찜통도 정말 그게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찜통에 찜통이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인데 아까 제가 이거 제가 말 잘 시킨 걸 아니겠냐? 아까 제가 좀 미화되어가지고 제가 그냥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정보 수정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찜통 하나는 제가 사왔는 게 맞고요. 하나는 협회에 있었던 거. 네. 그래서 두 개가 제가 가져온 것처럼 된 것 같은데 정보 수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오신 거잖아요. 네네. 저 같으면은 그런 거 그냥 놓치고 그냥 딱 재료만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은 그리고 이제 사왔으면서 가져왔으면 이제 막 혼났겠죠 또. 그랬는데 그런 말이 이거 어떻게 그랬을 텐데. 먹으려고. 그럼 메모하기 노트가 기진님의 그 준비성을 보면서 진짜 되게 꼼꼼하다는 거 느꼈어. 그만큼 협회의 분들을 만나는 것에 굉장히 영광이고 신경 쓰고 그게 너무 느껴지고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감동했었어요. 와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계셔갖고 나도 힘을 얻는다.
어제 협 회장님이 네. 랜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수업하면서 네. 너네가 거의 그 다음 랜민 계획까지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밑에 후배 이제 랜민 생기면 잡아줄 거고 가르쳐 줄 거고 뭐 그때 실력 발휘하시면 돼요. 이 서름을 다 경험으로 녹여가지고 그 다음 랜민 4기에게 전수해주고 그런 큰 그림을 계속 그리고 계셔서 그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소홀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한 번 하면서 수업 중에 그런 거 심어준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겨갖고 서울까지 저희 공부할래요 이러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런 웃겼던 것들에 게 대해서 너무 협 회장님은 신경을 이제 스파레주는 돈을 낸 모든 교육자들한테 그냥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협 회장님이 뽑았잖아. 음. 본인이 이렇게 장단점 뭐 하다못해 별자리에 뭐 사주 관상까지 다 보셔 이렇게 농담처럼 별자리로 막 뽑았다고 그래서 막 웃었는데 그만큼 신경 써서 뽑았다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저도 그래서 이 랜메인을 해가지고 나만 노려보시는 거 하니까 쟤를 언제 잘라야지 숙제 잘하면 잘라야지 약간 처음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랜메인 하고 나니까 이제 되게 작은 것도 질문하기 편하고 그 질문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자주 보니까 정드는 거 맞나? 네, 그건 맞죠. 충전 씨도 그렇고 형섭 씨도 그렇고 만약 이걸 안 했으면 네. 그 대표님도 그렇고 곽 기사님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편하게 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가 다른 경매학원이랑 다른 게 달라요. 회원 중심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입 싹 닫고 그리고 이제 주식처럼 암연몰수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영상만 찍어주고 결제하는 시스템. 질문하지 말래잖아요. 그런 데가 어딨어? 질문을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협회가 이제 그런 회원 중심제다 보니까 회원들이 모이고 이런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녹화가 1시간 한 20분 정도 됐어요. 이 중에서 한 되게 얘기한 게 한 20시간 20분 가장 즐거웠어. 네. 가장 폭발적인 반응과. 역시 먹는 게, 네. 맛있는 먹거리 얘기하는 게 들으시는 분들도 더 좋은 정보였을 네. 거예요. 네. 경매 얘기뿐만 아니라. 되게 네. 또 부탁해요. 다음에는 우리 기지님이 포항 과메기 같은 제가 과메기를 기가 막히게 또 준비해서 과메기 좋아요. 네. 어제 과메기 얘기를 또 싶었거든요. 네. 언니가 과메기가 좋아해요. 진짜 짱인데. 그거 이제 다음번 옥션 랜민 모임 때. 네. 네. 과메기와 네. 포항 시금치. 아. 포항 시금치. 그게 달고 정말 포항 그 포항초라고 네. 시중에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박스로 먹어도 그게 2, 3일이면 먹어요. 그때 무대를 할 때 아는 사람들이 포항초를 한 박스로 시금치를 시켜서 포항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겨울 제철이에요, 포항초가. 그건 어디 파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시장에 포항에 있는데 사오라는 줄. 아니 그걸 묻혀서 이렇게 삶아서만 먹어도 달달한 게 오.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는지 나 처음 얘는 알았어요. 말만 하지만 주소도 보내줘. 그럼 부어로 과메기도 팔아. 재밌다. 이거. 음식 얘기로 막 훈훈하게. 형수 씨가 마무리 한번 해요. 제가요? 아, 네. 형수 씨가 이제 내가 처음에 좀 얘기했으니까 네네네네. 형수 씨 이제 마무리가 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더 많은 얘기 더 많이 저는 더 이제 그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뭐 1시간 20분이고 네. 또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좋은 계기로 녹음 한번 또 하시면은 확실히 서영 현장님 계시니까 분량이 그냥 쭉쭉 늘어나요. 네. 예, 제가 잠시 까먹었어요. 우리 화상하면서 어쩔 때 한 번씩 살짝 끊었던 그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화상하면서 읽고 계셔서 오늘. 네, 그러다가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잘라지? 제 마이크를 이제 뺏어야겠다 생각하면서 조율을 좀 살짝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마무리로 한마디씩 시간이 그냥 그러면은 그러면 마무리로 랜민 화이팅, 랜민 3기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랜민 3기 화이팅!